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김문수의 정체가 터졌으며 충격 내용, 사회주의 못 버린 김문수, 부정선거 침묵해. 총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미일보 김병준 칼럼, 김문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유주의자, 자초하지만 신념 체계는 사회주의자, 6.3 대선 승복, 한동훈 지지는 국민 배신행위, 진지론 초한전 상황에서 더욱 경계해야 할 인물,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부정선거의 명백한 흔적과 증거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김문수의 태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한국의 대표적 노동운동가, 청렴한 공직자, 사심 없는 정치 행보, 우파 내의 개혁주의자, 이런 수식어가 김문수를 이제껏 대표하지 않았나 싶다. 그의 좌파 운동권 경력에도 불구하고 우파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의 이러한 양심적 발자취와 소신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에서 시급하게 치루어진 대선 경선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확실한 지지 소신을 보이지 못했던 한덕수 후보 대신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 필자를 비롯한 여러 우파 단체에서도 김문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자당 내에 탄핵 협조 세력들을 물리치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달라는 뜻을 모아 그에 대한 조건부 지지 선언을 한 것도 사실이다.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준 김문수의 행보. 그러나 이후 김문수의 행보는 다수 우파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도를 넘어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를 보였다. 올해 6월 3일 치루어진 대선에서도 과거와 다름없이 판박이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 이는 그때여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일 투표 결과와는 상극적으로 전국 선거구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난 이재명의 압도적 사전투표 득표수 결과에 기인한다.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의 부정투표지 발각에 따른 확진자의 대리투표 방지 조치로 인해 윤석열 후보가 25만 표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엄밀하게 봐서는 사전투표 득표 결과가 당일 투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조작의 흔적이 분명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발견된 CCP 암호문, VON이 누차 지적했듯이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에서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는 암호문이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당락 조작을 넘어 세부 투표자 수까지 치밀하게 설계되었음을 방증한다. 결국 우리 선거 제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국 공산당의 의도대로 유린당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그들의 오만 덕분에 2022년 대선에서 그들이 보기 좋게 패한 결과가 나타났음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의 종중 매국 행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은 더 이상 중국 공산당에게 지배되는 좌파 정부는 안 된다는 신념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대선에서도 5% 이상의 큰 격차로 좌파가 승리하도록
부정 조작을 해 놓을 경우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치밀하게 이를 감안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점을 이용해 정교하게 1% 정도의 소폭 승리 조작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대선 승리는 설계된 조작이 빗나간 결과. 그러나 하늘이 도우사 은평구에서의 확진자 투표지에서 좌파 후보의 선기표된 부정 투표지들이 발견됨으로써 당시 질병관리청의 공식 통계로 25만 명의 확진자 부정 투표가 물거품이 되었다. 이런 사유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 반중, 반좌파 정서와 코로나19 상황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여 이재명 후보가 약 1% 차이로 승리하도록 득표수를 사전 조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정 투표지 물증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설계된 조작은 빗나갔고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차이로 신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석은 필자가 이미 한미일보 논설에서 밝힌 바와 같다. 좌파의 20대 대선에서의 실책, 어거지 탄핵으로 이어져 좌파 세력의 뼈아픈 자만에 따른 실책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거지 탄핵 시도와 함께 이번 6.3 대선에서 더욱 꺼리낌 없는 조직적 조작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선거 조작이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평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부정선거는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우파 국민은 2020년 대선에서 조작 사례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김문수 후보를 택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달라는 강력한 지지이자 염원이었다. 그런데 김문수는 예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격차에 따른 자신의 패배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염원을 무시한 채 선거 다음날 새벽 6시가 채 되기도 전에 앞장서서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문수의 대선 승복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선거 후보 당사자가 이 같은 부정선거의 확실한 가능성을 뒤로 한 채 판결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언급이나 실행도 없이 가장 먼저 승복 선언을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볼 수 있다. 김문수는 지지자들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다. 김문수는 이후 뻔뻔스럽게도 자신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뒤집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나섰다. 물론 제도권 언론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에서 김문수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도하였으나 성난 민심은 김문수의 이런 행보를 용서하지 않았다. 결국 민심은 좀 더 참신성을 보인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고 김문수는 당대표 선거에서 보기 좋게 낙선했다. 사실 여론조사 자체는 선관위에서 내보낸 조작된 모 집단을 근거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필자는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 즉 김문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거짓된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확실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탄핵에 앞장선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밝힌 김문수. 그런데 김문수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자당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한동훈을 지지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과거 우파 반역 세력들의 행보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 우파 국민은 이제는 김문수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감까지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어보자면 과연 김문수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설사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자당을 지지하는 다수 우파 국민의 열렬한 외침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 싶다. 이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은 논거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김문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도대체 김문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를 살펴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올해 6.3 대선에 국민의힘 예비 선거가 한창 진행되던 무렵 필자는 우연히 지인의 저녁 식사 초대 자리에서 그를 우연히 잠깐 대면할 기회를 가졌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왜 부정선거, 중국 공산당의 폐약질 개입 및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가? 이것이 필자가 김문수 후보에게 던진 돌직구 질문이다. 이에 대해 김문수는 바쁜 일정상 자리를 떠야 했던 상황은 이해되나 필자의 질문에 가타부타 확답을 피한 채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김문수는 지난 1994년 김영삼 정권의 제야민주화 운동 인사로 영입되었다. 이후 국회의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행보로 우파 정당 내에서 개혁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발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 막스 레닌주의에서 출발한 그의 사회주의 정치 이념이 완전히 탈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부정선거에 관한 조사 및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 자당을 흠집내고 부정선거 주장을 근거 없는 모함으로 폄하하는 이준석을 옹호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또한 현재 보수 대통합을 명분 삼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동훈까지 지지하고 나선 행보에서도 그 본질을 엿볼 수 있다. 사회주의 가치체계 버리지 못한 김문수. 그는 또한 2008년 비록 중국의 폐약질이 가시화되기 이전이긴 하나 경제적 번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중 해저 터널의 건설도 주장한 바 있다. 김문수는 좌파에서 우파로 방향 전환을 꾀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의 신념 체계는 아직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경쟁 체제를 조절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가치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방 이전 공산주의자에서 온건 사회주의자로의 변모를 추구한 죽산 조봉암의 경우와 비견될 만하다고 평가된다. 김문수와 흡사한 죽산 조봉암의 행보. 죽산 조봉암은 청년 시절 중국, 일본, 소련 등지에서 유학하며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된 정통파 공산주의자이다. 그는 박헌영과의 교류를 통해 1925년부터 조선공산당 활동을 주도하다가 1932년 상해에서
공산주의자 퇴치 작업으로 투옥되어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해방이 되자 여운형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인천 지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봉암은 1946년 주한미군 CIC 방첩대가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헌용을 비판한 내밀한 서신이 유출되며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승만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 북한식 농지개혁 시도. 이후 1948년 50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초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농지개혁을 위한 목적으로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온건 사회주의 표방해도 이념적 본질은 공산주의자. 조봉암이 추구한 평화 통일 노선은 결국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공산주의 노선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는 1959년 이승만 정부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다. 김문수와 조봉암의 유사점. 그런데 김문수는 조봉암과 어떤 점이 닮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 김문수와 조봉암의 차이점은 문화, 경제적 변천에 따른 것. 진지론, 초완전 상황에서 더욱 경계해야 할 인물 김문수. 필자는 소위 지금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색한 제1야당 국민의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절대로 보수를 결국 괴멸의 길로 이끄는 흑색 세력인 한동훈, 이준석 같은 부류의 인간들을 속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부정선거의 명백한 흔적과 증거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김문수의 태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가 스스로를 아무리 우파라고 강변한들 핵심 가치를 외면한 시점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다. 우파 국민들께는 김문수의 정체성을 재차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